점수 잡는 Hackers. 다음 한자입니다. 자, 요 이제 언덕이 이렇게 옆으로 되는 모양도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까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좀 나눠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없어요? 다시 기억을 좀 상기시켜 볼게요. 자, 무언가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요. 그 아래 원래 이 부분은요 이렇게 네모난 거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마치 상자도 빽빽하게 들어있고 그 안에 사람도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의미하는 뜻으로는 뭔가 좁은 공간 안에 상자도 사람도 빽빽하게 들어있다. 야무지다 이런 모양, 빽빽하게 들어있는 모양에서 야무지다, 무언가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덕이거든요. 언덕이라는 거는 평지가 아니죠. 그쵸? 산처럼 마치 정상이라고 하는 윗부분에 뭔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산의 정상이 있다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즉 올라가는 부분은 험할 거고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도 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무지다, 빽빽하게 산 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로 험하다라고 할 때 그 험자를 can 또는 아래 캐와로 읽는 단어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보험할 때 그 험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험한 상태, 내가 위험할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해주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해둔 것 보험이라고 해서 호캥이라고 읽는다. 험캔으로 읽어요. 한 번 더 호캥. 그리고 이로 끝나는 험하다라고 할 때는 캐와시라고 읽습니다. 산에 뭔가 험한 정세다라고 할 때 캐와시라고 한다. 되셨나요? 자, 그럼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뜻의 한자를 살펴볼게요. 요 부분이 바로 앞에서 봤던 언덕에 있는 산 중에서도 마치 벼랑 끝처럼 생긴 위가 높고 아래가 낮은 곳을 좀 형상화했거든요. 그 위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왜 보고 있냐고 했더니 아래는 뭔가 무릎을 또 꿇은 사람이 막 있고 어쨌든 위험해 보이는 이 모양을 가지고 와서 위험하다 할 때 그 위자가 바로 요 한자가 탄생이 된 배경입니다. 읽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 다 살펴볼 거거든요. 단어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단어 앞에서 봤던 험하다 캔으로 읽는 것 같이 기억하면서 위험 키캥이라고 한다. 위험 키캥. 오른쪽에 있는 이로 끝나는 형용사 각각 다 뭔가 이로 끝나는데 한자가 똑같은데 뒤에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두 가지 다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중급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아브나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아래는 아부우이 이렇게 읽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야우이라고 하는 표현은 위태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실제 두 개 다 비슷하게는 쓰이긴 합니다. 그런데 회화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아브나이가 있을 거고요. 조금 소설같이 문장에서 쓰일 때는 아야오이를 쓰기도 하는데 조금 뉘앙스 차이는 딱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할 때 위험과 관련된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아브나이의 의미가 더 강하고요. 뭔가 그 위험한 것을 보고 되게 아슬아슬한 그런 나의 불안한 마음 상태는 위태위태하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아브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장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언가 인수인계를 할 때 또는 일을 전달을 할 때 통째로 그 일을 한 번에 다 위임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쵸? 감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실수를 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통째로 위임하는 건 위험하다. 뒷부분 문장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나이를 쓸 거니까.
통째로 뭔가를 위임하다라고 할 때 뭔가 선생님 위임 엄청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런 위임이라는 말보다는 그림 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뭔가 던지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안에 그림으로는 책임을 던지는 거긴 한데 무언가를 통째로 던지는 것은 위험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 한자 단어가 쓰일 거거든요. 던지다 저희 살펴본 적이 있어요. 던지다는 나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째로라고 할 때는 마르라는 단어를 써서 마르나게가 바로 통째로 무언가를 던지다, 즉 통째로 위임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통째로 위임, 마르나게 하는 것은 스르노와 위험하다고 아브나이요 라고 표현을 했죠. 요가 뒷부분에 붙는 것들은 내 주관적인 의견을 조금 더 강조할 때 쓰이는 조사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나게 스르노와 아브나이요. 위험하죠. 그렇죠? 일의 경도에 따라서는, 일의 경중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한꺼번에 통째로 위임해서 실수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르나게 처음 나왔으니까 마르나게 스르노와 아브나이요. 점수 잡는 hackers.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 보면 제가 계단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마치 돌을 하나하나 쌓인 돌계단 같은 건데 이게 사실 계단할 때 그 단자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손으로 열심히 돌을 하나하나 옮겨서 돌계단을 만든 그 단자다. 그래서 단, 한국어도 단, 일본어도 단. 한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 자꾸 강조를 하냐? 한자 하나 더 볼 거거든요. 요 한자는 계단할 때 아까 단 했으니까 개자가 되겠죠. 이 아이도 똑같이 보면 왼쪽에 지금 언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언제 봤던 한자였냐면 모두 미나상 할 때 그 한자였었어요. 마치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이 아래에는 사실 하얗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었죠. 코에서 흥 내뿜는 동작을 뜻하는 거였는데 마치 모두 그렇게 모여서 언덕에 있는 계단 같은 언덕을 뜻하는 계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그 뜻에 바로 계단할 때 개자여서 읽을 때는 카이로 하는데 한자 이렇게 그림 계속 설명을 해봤자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앞에 봤던 그 단자 말고 요거를 기억하는 저만의 팁은 뭐였냐 하면 계단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어 보면 얘도 쌍, 얘도 쌍. 그래서 언덕도 보면 지금 쌍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모두를 뜻하는 여기 사람 둘도 쌍으로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쌍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계단할 때 개자다. 그래서 읽을 때 계단도 되지만 사실 단계도 된단 말이죠. 보면 단어로 넘어왔는데 지금 계단이라고 해서 카이단이 계단이에요. 바꾸면 1단계, 2단계 하는 그 단카이도 돼요. 그래서 이 한자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게 카이단인지 단카이인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한자 외우는 팁 드렸어요. 자, 오른쪽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남아있어요. 여기 일본어가. 단돌이 잘해라.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 나이는 좀 너무 젊으면 조금 더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단돌이를 잘해야지 라고 하는 표현.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없어요? 단돌이가 준비, 채비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문장 연습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대로 된 업무에는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 뭔가 되게 어려운 법한데 사실은 일본에서 쓰이는 약간의 관용 표현 같은 문장이거든요. 문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단돌이가 방금 전에 앞에서 준비, 채비, 뭔가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준비 단계가 단돌이였었어요. 단돌이 하치부라고 하는 거는 80%. 단돌이가 80%래요. 그럼 시고또는 우리 알고 있는 단어죠. 요게 시, 요게 고또예요. 일이 20% 니부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돌이가 80%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일은 20% 정도밖에 안 해도 잘 끝낼 수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그만큼 단돌이가 중요하다.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단계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데서 일을 할 때 막 준비 많다고 막 투덜투덜 할 때 단도리 하지부 시고또 니부다까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준비가 뭐 거의 대부분이니까 원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라는 뉘앙스로 제대로 된 업무에는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관용 표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단도리 하지부 시고또 니부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자를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언덕이 지금 계속해서 몇 군데 한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마치 벼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으로 벼가 다 익으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언덕으로 되어 있는 마을을 건너가서 이제 벼 수확할 때가 됐다고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마치 뭔가 전달할 이런 벼를 다 했을 벼 농사가 잘 됐거나 또는 가을에 뭔가 추수를 할 게 많이 있으면 서로 막 이렇게 품앗이처럼 주고받았단 말이죠. 즉 전달할 물건 같은 게 있을 때 전달할 물건을 저장해 놓는 곳간이라든지 또는 뭔가 전달할 말이 있어서 뭔가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전달해 줄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 마치 우리 우체국 할 때 그 우자가 바로 요 한자예요. 조금 썰은 길었지만 벼농사 잘 돼갖고는 그 언덕 마을 넘어가지고 우편 보내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읽는 방법은 한국어와 비슷하게 유라고 하는 우체국의 우를 유라고 기억만 하시면 되거든요. 단어로 한번 볼까요? 우체국은 유빈켜크 규칙에 벗어나지 않죠? 우체국 한 번 더 유빈켜크 오른쪽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편 배달이라는 뜻이에요. 유소라고 합니다. 우편 배달 한 번 더 유소, 유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늘의 마지막 한자인데요. 자, 역시 지붕 안에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요게 나무가 이렇게 서로 얽히설키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산도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치 산에 뭔가 빽빽하게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모양으로 이 아이가 바로 빽빽하다라는 뜻에서 사실은 출발이 됐어요. 그런데 집 안에 뭔가 빽빽하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말을 뭔가 이렇게 좀 주고받을 때 빽빽하다는 거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될 비밀할 때 그 밀자 있죠? 그 아이로도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로만 저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비밀이라고 해서 히미츠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활용 단어로서는 아마 베스트 1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밀 한 번 더 히미츠 히미츠 오른쪽은 방금 전에 빽빽하다라는 뜻을 가진 밀도입니다. 똑같아요. 읽는 방법은. 그래서 미츠도라고 하는 밀도 활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뜻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밀도 한 번 더 미츠도라고 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 다음 한자예요. 이 아이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한자인데요. 마치 동물의 가죽을 쭉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그 가죽을 뜻하는데 자, 이 가죽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뭔가 가죽으로 만들어진 물건 살 때 보면 피혁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뜻하는 단어가 피도 있고 혁도 있는데 이 아이는 혁으로 읽어서 카크라고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와라고 주로 많이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이 카와를 가진 문장 연습 한 가지 가볼까 하거든요. 자, 가죽 제품의 얼룩, 검은 얼룩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다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얼룩을 없애다라고 하는 표현 동사로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가죽 카와이긴 한데 제품은 세힝이라는 단어 써서 카와세힝노 검은 얼룩, 검은 쿠로인데 즈미라고 하는 것까지 붙여서 검은 얼룩, 쿠로즈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로즈미와 없앨 수 있습니까? 오토스가 원래는 기본 동사 패턴이었는데 가능형의 부정형 없앨 수, 뭐뭐 할 수
있습니까? 이잖아요. 그래서 오토세의 소리로 바꾼 오토세마스까? 라는 표현으로 물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카와세힌의 크로즈미와 오토세마스까? 그쵸. 검은 이런 얼룩 생긴 뭔가 묻은 건지 혹은 낡아서 이게 가죽이 벗겨진 건지 모르겠지만 크로즈미가 생기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죠? 비싼 가죽이라면. 한 번 더. 카와세힌의 크로즈미와 오토세마스까? 좋아요. 다음 한자도 역시 가죽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한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얘도 가죽과 관련된 단어로 실제 쓰이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에서 거꾸로 바꾼 뭔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화자를 뜻하는 한자였었어요. 즉 변화되다, 뭔가 바뀌다 할 때. 자, 그럼 가죽은 가죽인데요. 가죽이 여러 가지로 뭔가 모양을 물론 자르고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동물의 가죽을 처음에 체득을 해서 그런 가죽이 어떻게 가방으로도 바뀌었다가 그죠? 가죽으로도 변화되고 또는 신발로도 변화되고 등등의 의미로 이게 쓰여서 여기서는 요 한자 자체를 발로 우리 신는 신발 하는 한자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라든지 신발, 구두로 쓰일 건데 자, 어떤 표현을 쓰는지 단어로 한번 활용해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신발, 구두 등에 쓰이는 결국엔 발로 꼬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발로 꼬이는 제품들 아래 신는 거 구츠시타라고 해서 양말. 구츠시타가 양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구츠시타, 양말. 자, 그럼 오른쪽에는 구츠베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그림이 힌트예요. 조금 그림이 약간 가죽 제품을 이렇게 할 때 구츠베라처럼 안 보이긴 하지만 마치 우리 왜 구두 주걱이라고 하죠. 구두칼. 구두 왜 딱딱한 거 신을 때 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대고 신는 그 구두 주걱, 구두칼의 의미로 구츠베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두 주걱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구츠베라 고꼬데스 이상하죠? 고찌라데스도 이상해요. 여기요 이거 쓰세요 라는 의미로 이런 그림에서 쓸 수 있을 때 도저라고 쓰시면 되겠죠.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구츠베라 도저, 구츠베라 도저 라고 하시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구츠베라라는 단어만 기억을 하면. 자, 그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요렇게 나누어서 요거 예전에 언제 봤었냐면 가운데 요 해가 있잖아요. 그쵸?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 볼 때 나왔던 한자인데 오른쪽에 요 부분이 사실은 지금 깃대에서 뭔가 이렇게 펄럭펄럭 나풀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우리 갑을 할 때 그 을이에요. 근데 그 을이 사실은 어떻게 탄생이 되는 한자 하면 마치 철새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 새 모양 플러스 이동한다 라고 하는 그 모양에서 요 한자를 가지고 온 건데 즉 지금 해도 있고요. 그죠? 햇빛도 쨍하고 요 깃대에 뭔가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면서 마치 요런 바람 모양으로 지금 뭐 되고 있냐면 이 극기라고 할까요? 요 천조가리가 지금 붙어 있는 여기에 말려지고 있다, 뭔가 건조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바로 한자가 요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리고 뭔가 건조시키고 요 한자를 두 가지를 볼 건데 이 아이는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뜻의 건조 중에서 건이에요.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릴 건데 보세요. 우리 건조하고 말리는 건조라는 단어를 둘 다 한자로 볼 거거든요. 자, 건, 기역도 있고요. 어도 있고요. 니은도 있죠. 그래서 마치 요 아이를 포인트 삼아서 그리고 여기도 어를 마치 연상을 해서 이 아이가 똑같이 말리고 뭔가 건조시키는 건데 얘가 건이다. 왜 이걸 기억을 하냐. 건으로 읽지만 칸으로 읽을 거거든요. 똑같이 말리다는 카와라는 걸로 읽을 건데 한자 하나 더 보세요. 건조해서 건 배웠으니까 이제 뭐 남았다? 조 남았죠. 얘가 바로 조예요. 건조하다 할 때 조인데 건을 알고 있으면 조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탄생이 된 왜 건조하고 말리다의 뜻으로 쓰이냐면 우선 불은 조금 내비두고요. 요것도 아마 그림 많이 봤을 텐데
나무 위에 마치 새가 이렇게 앉아서 쪼쪼쪼쪼쪼 하고 짹짹짹짹 거리는 그 입 모양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마치 나무 위에 새가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떠 있죠. 그죠? 실제 새가 아니라 마인드 모르겠지만, 즉 가벼운 공기 위에 이렇게 새가 있다. 즉 가벼운 공기도 지금 흐르고 있고, 마치 왼쪽에 불도 이렇게 쬐고 있고, 여기서 불은 굉장히 좀 약하게 마치 앞에서 봤던 태양 같은 의미로 뭔가 햇빛도 쨍하고 불이 쬐는 것처럼 가벼운 공기, 앞에서 배웠던 바람과 똑같은 의미로서 바람과 태양 또는 바람과 불이 쬐는, 즉 마르기 좋은, 건조시키기 좋은 날씨를 뜻하는 이 아이도 역시 건조할 때 이 아이는 조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그림을 기억을 하냐면 우리 새는 조류죠. 그죠? 조류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로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저만의 한자를 구분하는 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또 다른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후기로. 자, 건조할 때 조로 읽어서 이 아이는 소라고 하는데, 왜 이 아이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했냐? 건조라는 단어의 그 조 한 가지만 단어 기억하시면 그 외에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단어 다르게 쓰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건조 어떻게 읽는다? 칸소라고 읽습니다. 건조 한 번 더. 칸소라고 읽는다. 그래서 한자 구분만 잘 하자. 건, 니은 있다. 그죠? 자, 오른쪽은 그럼 건은 조금 더 다른 단어들이랑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건배라고 할 때, 그쵸? 칸빠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칸으로 읽는 거 다시 한번, 건배는 칸빠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간빠이는 많이 들어봤지만 요걸 한자로 쓰면 요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